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답만 가지고 가시면 의미가 없는 게 뭐냐. 또 다른 전문가가 다른 얘기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원리를 모르면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쪽 사람은 또 대체의학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고 현대의학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아기가 있는데 밤마다 운다.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울어요. 어떡합니까? 아기가 울으면 때려요. 달래야죠. 어떻게 달랠 거예요? 달랠 때? 아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달래셨어요? 아기가 올 때? 어떻게 달래? 왜 우는지를 찾아서. 왜 우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달래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밥을 굶기거나 뭐 꽃감을 갖다 줘도 소용없죠. 그죠? 우는 원인을 알아요. 모든 질병은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원인을 무시한 대책을 세우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원인만 찾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NCI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센터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이거. 그래서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 20조 달러, 20조. 2000조보다 10배가 더 많은 거예요, 2000조보다. 40년 동안.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암을 이길 수가 없다. 도대체 암이 왜 생기고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전이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잘라내도 암이 재발됐더라. 그래서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2008년도에. 일본의 야야마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신의 손. 얼마나 잘 잘라내면 실수 없이 잘 자른다는 얘기예요. 수술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무리 잘라내도 또 재발돼서 메스를 버렸다. 자기는 의사하지 않겠다. 보람이 없다 이거. 이 상태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암을 치료를 못하고 포기했을까요? 바로 암의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산소라는 가설을 갖게 됐느냐면, 세우게 됐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가 산에 갔다가 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산속에 들어가 나왔대요. 강원도 산속에 뭐 약초 캐먹다 나왔고, 하여간 뭐 등산하면서 나왔고, 산에 가서 나왔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삶 속에는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더니 아마도 공기가 맑겠죠. 일단은 그죠? 야, 이거 산소인가 보다. 산소. 그래서 산소하고 관련된 암과 같은 특징,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암의 특징과 산소 결핍과 만약에 일치한다면 암의 원인은 산소 결핍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은 가설이지만 뒤에 가서 이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자 보니까 암 환자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죠. 물론 통각이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만, 뭐 말기증가면 다 아픕니다만, 하여간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뇌에다가 나 이 고통 좀 해소해달라고 신호하는 게 통증이에요. 그냥 자꾸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배고픈 사람은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엄마한테 막 그냥 울듯이 하소연하는 게 통증인데요. 자,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것이 암에도 통증이 있는데 산소 결핍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있나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산소가 부족하면. 암 환자들은 통증이 심한 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통증이라는 것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된 건 맞는데 그 중에 혈액에 하는 물과 영양과 산소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물과 영양은 통증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산소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대개 보면 숨을 한번 안 쉬고 숨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분 동안. 실제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1분 30초가 되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1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더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이 맥박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쉬어도 뛰어요. 맥박이 뛰어요. 맥박이 뛴다는 것은 물과 영양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프다는 것은 숨을 안 쉬었다는 얘기는 뭐를 들이마시지 않았어요? 산소를 안 마셨죠?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죠. 내가 산소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팔을 고무줄로 꼭 돌려놓으세요. 꼭. 5분만. 그래서 여기가 저리다가 나중에 굉장히 아파옵니다. 풀면 괜찮죠. 혹시 고산지대 높은 데 올라가면 머리 아픈 경험 해보시는 분 계시죠? 고산지대 올라가면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산소가 공급이 덜 되니까. 다리에 지나면 아팠죠? 지난다고 하죠, 그죠? 경련, 단단하게 굳을 때, 그죠? 굳어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죠, 그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산소 공급만 안 시키면 어느 부위라도 산소 공급해달라고 아우져 먹습니다. 우리 인체는 산소가 완전히 중단되면 차단되면 사고만 죽어요. 부족해지면 죽지는 않지만 살기는 사는데 에너지 대사가 정상으로 안 돼요.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포도, 음식 먹은 걸 포도당으로 바꿨다가 ATP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포도당에서 바로 에너지 대사가 돼버린 겁니다. 포도당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효율이 10% 떨어져요. 대사 효율이. 그 다음에 많은 젖살이 가서 젖살 아시죠? 피로물질이라는 거. 막 피곤하게 하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과거해보세요. 아프죠? 팔이 그죠? 왜냐? 젖살이 발생해서 노폐물이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통증이 젖살이. 하나의 통증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그죠? 암 환자들은 굉장히 졸립다는 겁니다. 까라지 졸립다는 그냥 막 땅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 물론 안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헷갈리는 거죠.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암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는데 전신적으로 있는 경우는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요. 부분적인 건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어느 특정도 요만한 뭐 이렇게 살짝 난 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죠? 자, 보세요. 암 환자들은 대체로 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죠, 부분적인 경우는. 좀 한 2기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정도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는 세포는 에너지 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섭취하고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포도당으로 일단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ATP라는 생체 전환 요소로 바뀝니다. 이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ATP 전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써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죠. 깔아지는 거죠.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나는 몸이 무겁다. 게으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산소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 옛날에 저희 집사람도 막 굉장히 게을렀다고 몸이 무겁다고 그냥 일을 못하고 빗자루질 한번 하면 1시간 쉬었다가 걸레질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막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산소 공급이 산소는 똑같이 들어왔는데 저하고 그죠? 내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외부 산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다지 여기가 20%는 넘잖아요. 그죠? 문제는 외부에서는 산소가 잘 똑같이 들어왔는데 나는 왜 전달을 못해주지? 이거 이제 해결할 겁니다. 우리가 전달. 산소를 잘 전달해주게. 그죠? 막히면 전달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졸립니다. 암 환자들. 그래서 내가 아직 암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졸립다. 이상하게 나는 깔아지다 그러면 암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산소결핍으로 죽는 거니까. 4분만 숨 멈춰보세요.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죠? 다 죽잖아요. 그죠? 암 환자는 10년대도 안 죽잖아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건드려서 죽는 거란 말이죠.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산소 상태에 있으면 누구라도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저산소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덜 되면. 코골이 환자는 졸립고 산소비가 부족하면 졸립더라 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니까 금방 회복되거나 피로가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부족한 산소. 여러분들 강원도나 꼭 강원도가 아니더라고요. 산속이나 맑은 공기 그런데 야외에 가서 보통 도심에 있다가 하룻밤을 아침에 걷어 일어나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하면서 몸이 가벼운 걸 느끼는 분 계실 겁니다. 산소 농도가 적어도 약 한 5% 정도가 높은 거예요. 서울 시내가 20.5%라면 강원도는 22% 정도 돼야 굉장한 양이죠. 굉장한 양이죠. 절대량이 5%에서 10%를 더 마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몸은 똑같은 상태지만 외부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지니까 에너지 대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다. 비만인 사람이 암이 나타나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비만인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잘 순환이 덜 되죠, 아무래도. 혈액의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날씬하다고 해서 암이 아니냐? 그런 사람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산소결핍증이라는 걸 아직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결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암이 더 없냐? 비만을 해소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야, 비만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암에 더 걸린다는 것을 알면 좋겠죠. 이제 점점 알아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은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암 조직은 단단하다는 거 아시죠? 암은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니까 뭐 공급이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죽어나니까 단단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죠? 암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단단해요. 암 조직은 단단하다. 산소가 부족해도 결핍돼도 단단하다. 암은 산소 결핍 때문에 생기는구나. 만성적인 산소 결핍.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산소 결핍이 되면 왜 암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당에서, 포도당에서 바로 대사를 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친구들이. 힘들어. 조그마한 게 쪼개진 걸 먹어야 되는데 큰 거 받아먹으면 힘들어. 근데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럴 바에야 아예 포도당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당 대사를 할 수 있는 ATP로 전환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낫겠다 차라리. 이게 이제 일종의 진화론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적응하는 거예요. 모든 게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고산지대 사람들은요, 적혈구 용종이 적혈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혈구를 많이 갖는 걸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혈관이 비춰보고요, 그죠? 네. 운동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산소를 써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굵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산소가 부족하면 아예 이럴 바에야 당에서 바로 대사하는 세포가 그러니까 다 바뀌는 내가 편하겠다. 그게 유전자가 변이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염색체가 변했다. 유전자 변했다. 요새 유전자 얘기 많이 하죠. 암 환자는 젖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산소가 부족해도 젖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소가 부족해도요. 과로할 때 젖산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산소를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들어오는 게 부족하니까 산소 부족하게 몸에 하는 거죠. 젖산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 그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잘못 알게 되면 암을 치료할래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거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분명히 알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암의 원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해도 그런데 암의 원인을 모르면 거꾸로 얘기해도 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아니면 거꾸로 암을 더 나쁘게 하는 건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걸 모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내 지식이